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수학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자마자 계산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급한 것입니다. 관찰을 먼저 해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모는 8입니다. 직각 있는 곳에 넓이가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분홍직각은 12와 네모가 이루고 있으므로 그곳으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네모입니다. 18과 6은 파랑직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곳으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6입니다. 두 식이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관찰하십시오. 왼쪽에도 곱하기 2분의 1이 있고 오른쪽에도 곱하기 2분의 1이 있습니다. 곱하기 2분의 1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오른쪽에 6이 보입니다. 12 대신 6 곱하기 2로 바꿨으면 6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곱하기 네모가 18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풀 수 있겠죠?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그림은 초사이언 손오공입니다. 이 그림은 초능력자 올버린입니다. 이 그림은 미세먼지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초과와 미만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초능력자 초사이언, 이것은 초과를 설명하고 미세먼지는 미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7 이상이면 7도 들어가면서 7보다 큰 쪽에 있는 수들을 쓰시면 됩니다. 7 이하면 7도 들어가면서 7보다 작은 쪽의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7 초과, 7은 들어가지 않고 7보다 큰 쪽이죠. 초사이언을 생각하십시오. 7 미만, 7은 들어가지 않고 7보다 작은 거죠. 미세먼지처럼 작은 거. 화살표를 이용하여 네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이상은 7까지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7 이하는 7까지 색칠하고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7 초과는 7을 빼놓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7 미만은 7을 빼놓고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단군이 만주와 한반도의 조선을 건국한 지 4356년이 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올림에서 백자리까지 표현한다는 말은 백자리 뒤쪽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백의 자리를 하나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400년이 되죠. 버림에서 백자리까지 표현한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무조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300년이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로 표현되는 십진법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의 숫자만을 사용합니다. 십진법에 사용되는 10개의 숫자 중에서 작은 것 5개는 버림, 큰 것 5개는 올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반만 올린 것이죠. 그래서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단기 4356년을 반올림하여 100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자리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뒤쪽 5개의 숫자에 해당한다면 100의 자리를 하나 올려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가와 48 위에 동그라미가 속이 비어있는지 꽉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속이 비어있다면 그 수를 빼놓고 그 수를 제외하고 개수를 세셔야 합니다. 수학은 생각입니다. 만약 가가 47이면 수직선에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47과 48을 제외하기 때문이죠. 만약 가가 46이라면 자연수는 47 한 개가 존재합니다. 48과 46이 2차이가 날 때 자연수가 한 개에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가가 45라면 3차이가 나죠. 그럼 자연수는 2개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수가 35개라면 가와 48은 얼마 차이가 나야 할까요? 36 차이가 나면 되겠죠. 따라서 가는 12입니다. 자녀를 응원해 주시고 배우자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입 수능이 끝났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심리적으로 힘겨워합니다. 이미 자신도 힘겨운 상태인데 부모님의 아픔까지 일부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조건부로 사랑하는 모습을 내보이신다면 자녀는 자신의 가치를 저렴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자녀는 부모님의 감정을 흡수하여 자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욱 절실합니다. 기울어진 감정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의 편임을 행동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 자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겠지만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사는 이도 응원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응원, 격려, 사랑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부모님의 가슴을 항상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